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리 미넨 먼저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리의 포메이션은 4-4-2로 나왔는데 돈나룸마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하키미, 마르키뉴스, 라모스 그리고 멘데스가 일단은 포백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메리, 베라티, 페레이라, 술레르 선수가 그 앞선을 지켰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메시와 네이마르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파리는 은바페 선수가 최근에 몇 경기 동안 부상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 전에 훈련 복귀했다는 소식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명단에도 포함된 걸 보고 이제 출전을 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그게 선발일지 벤치일지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선발 라인업에서는 은바페가 제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볼 점은 이제 2006년생의 선수죠. 이제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미드필더에 출전을 하면서 이게 저보다도 2살이 어린 선수거든요. 엄청 어리죠. 이제 06년. 정말 어린 선수인데 이제 그 선수가 어떤 일부 팬분들은 이제 미넨을 상대로 2006년 된 선수를 선발로 쓰는 게 맞냐 그렇죠. 라는 의견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에메리 선수가 처음 보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선수인데 일단 나왔다. 저 자리는 은바페가 후반전에 나오겠구나. 한 45분 정도 돌리고 후반 은바페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한 자리인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4-4-2를 쓰면서 조금은 수비적인 태도를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파리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파리가 홈 경기였는데도 굉장히 수비적인 좀 스탠스를 취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두 줄 수비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부터가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조금 조심스러웠던 경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발 라인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4-4-2 그거 전반전에도 4-4-2를 쓰더라고요. 미넨을 상대로 조금은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줬던 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바이에른 미넨입니다. 일단 얀조모 골키퍼가 후방을 지켰고요. 그리고 데리이트, 우파메카노 그리고 파바르 선수가 3백을 섰습니다. 그리고 좀 앞선에는 코망 그리고 고레츠카, 키미, 칸셀루 선수가 그 앞선을 지켰고 무시알라, 슈퍼모팅 그리고 사네 선수가 서면서 여기는 3-4-2-1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넨은 최근 경기에서 이런 3백 전술을 사용하면서 결과를 챙겼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좋았던 기억을 나겔스만 감독이 이번 챔스 16강에서도 이어서 가져왔던 것 같고요. 코망 선수가 윙백으로 나온 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 코망이 최근 미넨의 공격진 중에서 가장 폼이 좋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코망이 윙백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어제 그 멤버를 보니까 사실 슈퍼모팅 선수를 제외하고 봤을 때 멤버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팀은 슈퍼모팅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미넨이 이 정도 멤버면 이거 다시 한번 우승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멤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일단 선발 라인업만 봐도 슈퍼모팅 선수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레반도프스키였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는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다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근데 오늘 시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챔스 우승을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네임밸류의 공격수 아닌가. 요즘은 공격수의 무게감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슈퍼모팅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파리의 골문을 노렸던 그런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모팅 선수가 예전에도 서브로 나왔을 때 간간히 또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생각보다 슈퍼모팅이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만큼 조금 아쉬울지언정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경기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전부터 살펴보죠. 일단 전반전에는 바이에른 미넨이 대부분 경기를 주도했던 것 같아요. 일단 바이언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언이 원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고요. 슈퍼모팅 선수가 1분도 되지 않아서 슈팅을 하나 기록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나 오늘 공격적으로 할 거야. 우리 오늘 이길 거야. 라는 스탠스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좀 했고 또 좀 뭐랄까 저는 이 칸셀로 선수하고 코망 선수가 양쪽에 서면서 좀 라인의 폭도 넓히고 키미 선수가 좀 뿌려주는 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 전환 정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키미를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안 될 텐데 파리가 좀 키미를 좀 가만히 냅둔 것 같아요.
일단 미넨이 3백 전술을 쓸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포인트가 바로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좀 한쪽 측면으로 선수들을 몰아놓고 반대쪽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넓은 공간을 좀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에서도 이제 칸셀로와 코망이 양쪽에 넓게 폭을 벌려서 이런 반대 정원한 패스를 통해서 측면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했던 게 키미의 활약 여부였거든요. 근데 사실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키미가 이제 3선에 고립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키미가 압박을 받으면 이제 키미로부터 시작되는 패스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빌드업 자체가 조금 꼬이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일단 시트를 보시면 네이마르 메시가 투톱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예상이 되죠. 그쵸. 키미를 압박해야 될 선수들이 네이마르 없어. 메시다 압박을 할까? 안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키미가 분데스리가 경기보다 오히려 좀 더 프리한 자유로운 활동 범위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파리 생제르맹이 좀 내려앉긴 했지만 사실 이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 3무를 했을 때도 이 키미 선수들한테 다 달라붙거든요. 이 키미 선수를 막으면 공이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키미 선수를 공략하면 거기서 역습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분데스리가 팀들이 많아서 되게 키미 선수를 되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는 힘이 너가 아이솔레이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프리한 스타일이었고 여기 앞에 보면 고레츠카 선수가 박투박 정도로 좀 쓸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츠카 선수가 그 볼을 잡았을 때 이렇게 뿌려주는 거는 좀 약하고 키미 선수는 볼 뿌려줄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파리가 좀 멍청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사실 멍청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메시 네이마르한테 너네 키미를 오늘 90분 내내 압박해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키미가 원래는 고레츠카의 파트너로 나오는데 올 시즌 고레츠카가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3선에는 키미 혼자 남는 모습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파바르 선수나 델리우트 선수가 약간 전진을 해서 중원에 가담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레츠카가 내려오거나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이제 키미의 고립을 좀 막으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보면 전반전에 골이 안 나왔어요. 뭐 파리 생제르맹이 잘 대응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뭐 골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이제 파리가 이제 두 줄 수비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에서 전반전의 점유율이 6대 4였나? 그 정도로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슈팅이 이제 10대 1 나올 정도로 심지어 파리의 XG 값이 아마 0.05였나? 전반전이 그 정도로 파리는 기회를 못 잡고 수비만 하는 스탠스를 취했는데 결과적으로 0대 0이다? 이거는 이제 파리가 잘 수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파리는 이제 두 줄 수비를 통해서 중앙을 좀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측면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파리가 중원을 막다 보니까 측면으로 빼고 크로스, 반대 전환하고 크로스. 단조롭네. 네, 이렇게 단조로운 패턴이 조금 반복되는 모습이 드러났고요. 이때 이제 파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라모스죠. 라모스는 이제 키미나 고레츠카 내지는 수비진에서부터 시작되는 반대 전환 패스나 아니면 크로스를 일찌감치 차단해주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넨이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약간 본인이 직접 볼을 물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후방 빌드업을 풀어주는 등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이 라모스가 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데 이게 뭐 언제 잘랐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뭐 파리 경기를 계속 팔로 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라모스가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을 보니까 좀 젊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제 경기만큼은 굉장히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어떤 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 라모스 선수가 무시알라 선수를 막는데 이 스피드적으로는 조금 딸릴지언정 끝까지 공을 이렇게 공만 탁 건드리는 그런 수비를 보여줬을 때 역시 클래스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라모스가 어제 잘했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음바페를 후반전에 쓸 거니까 우리는 일단 뭐 에메리안 06년생 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은 좀 내려앉아서 일단 0대0 막아보고 음바페 활용해가지고 한 골 넣어보자 후반전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티에 감독이 조금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내피셜을 좀 담아봤는데 또 후반전은 또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갈티에는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하키미 선수를 빼주고 킴펜베 선수를 교체 투입시킵니다. 이제 전반전에 하키미가 공격적인 재능을 많이 펼치지 못했고 물론 그거는 하키미가 못했다
라고만 단정짓기에는 파리 자체가 수비적이었긴 맞아요. 했지만 사실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킴펜베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시 상황을 보면 킴펜베, 라모스 그리고 마르키뉴스가 백스리를 형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왼쪽 풀백이었던 누노 멘데스 선수가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누노 멘데스가 전진하는 좌측 공격은 조금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메시, 네이마르가 투톱에 여전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사실 측면으로 돌아뛰는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중원으로 내려와 주거나 아니면은 돌파를 하거나 드리블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이 좀 많이 죽어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오른쪽 또 윙어도 없고 뭐 사실 메시가 오른쪽에 서지 않았나. 좀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 메시가 그나마 조금 오른쪽에 있지만 그래도 중앙이라고 더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를 없으니까 그 자리가 그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쪽을 굳이 막을 필요도 없죠. 이 그쪽 담당이 네리트인데 그냥 가운데 조금 채워주면 어차피 선수가 없으니까 좀 중앙이 좀 더 좁게 형성이 되고, 물론 네이마르하고 메시지만 이 선수들한테 공을 주려면 파리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다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은 이 선수들한테 공이 가는 느낌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네이마르 선수한테 가해진 태클들 있잖아요. 저는 조금씩 끊어먹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위기를 이게 뭐 파리가 뭐 세트피스를 좀 잘 활용한다면 뭐 이런 게 더 이점이 될 수 있지언정 이게 템포를 자꾸 잡아먹는 것 같다. 이렇게 뭐 드리블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그러지만 근데 너무 템포를 끊어먹으니까 파리가 오히려 효율적인 축구를 좀 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좀 내려앉아서 공격을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좀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갈티에 감독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전술 변화를 가져갔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이마르, 메시를 활용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여전히 좀 공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측 공격이 제대로 시도되지가 않다 보니까 공격에서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두 줄 수비를 하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제 뮌헨이 오히려 코마밍의 선제골이 터지게 되었죠. 저는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조금 더 좀 제 눈에 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네이마르와 메시를 교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선수들이 왜 이렇게 배치를 자꾸 하나. 차라리 네이마르를 옮기고 메시를 펄스9으로 써가지고 좀 더 오른쪽 측면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이 안 간다. 둘한테 너무 뭐 드리블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네이마르한테 강한 태클 걸면 또 세트피스, 또 프리킥 딱 차면 또 그냥 공수 전환되고 뭐 이러니까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경기를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졌어요. 사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마르, 메시가 투톱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이언의 이 전술에 되게 취약하다는 의미거든요. 키미를 프리하게 놔주고 그리고 바이언의 약점인 역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네이마르, 메시만으로는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없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갈티에 감독이 필요 이상으로 좀 조심스러웠다 내지는 좀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던 것 같습니다. 1차전인 만큼 홈이 1차전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음바페 선수가 부상에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후반전에 조금 경기를 뛰게 하려고 했던 거는 좀 의도가 보였던 것 같은데 실점 이후에 이제 파리가 좀 교체를 단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점 이후에 파리는 이제 음바페 그리고 파비앙 루이즈 마지막으로 비티냐까지 차례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음바페가 좌측 위주로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멘데스가 계속해서 윙어처럼 굉장히 높은 전진을 보여줬고요. 이제 멘데스가 올라가면 뒤에 배우 공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발생한 배우 공간은 이제 파비안 루이즈가 미드필더진에 있다가 조금씩 커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티냐가 들어감으로써 비티냐도 중원에 있다가 아까 죽었다고 말씀드렸던 오른쪽 공격을 조금씩 가세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좌측에서는 역습을 해주고 우측에서도 선수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파리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경기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파바르가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특히 이때쯤부터는 콩망이 빠지고 그나브리가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 수비적인 안정감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코망이 있었어도 수비 안정감을 주는 선수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멘데스와 은바페의 그런 침투 그런 것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미넨의 약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측면 뒷공간을 통한 역습 이게 이제 슬슬 파리가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득점에는 실패를 했잖아요. 이제 골문을 한번 흔들긴 했는데 이제 멘데스의 옵사이드가 판정이 되면서 득점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은바페가 들어오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2차전에는 은바페를 선발 출전시키면 되겠다라는 기대감도 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 결국은 득점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얻어간 게 없잖아요. 맞아요. 졌으니까 1차전은 좀 아쉽게 파리 입장에선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원정 다득점 있었으면 파리 입장에서는 두 골 넣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아 뭐 물론 이제 없어졌다만 일단은 1대0 상황에서 파리는 조금은 좀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 어차피 파리가 우승을 하려고 이렇게 팀을 좀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좀 더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전술을 좀 사용했던 게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수비적인 태도를 더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파리 입장에서. 그리고 뭐 파리가 맨날 이 네이마르와 메시 그리고 음바페 조합을 못 찾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공수 간격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를 포체티노 시절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파리인데 아 이러니까 이런 팀들은 우승하는 거 못 봤거든요. 챔스에서. 네. 저는 그래서 어제 이 경기 보고 파리가 우승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아 물론 우승을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파리가 우승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 같아요. 어제 보면서. 저도 사실 파리가 올 시즌은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시즌 초반에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가 정말 잘했잖아요. 맞아요. 개개인이 정말 공격 포인트 막 20개씩 쌓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경기를 보니까 이제 공수 간격이 벌어지는데 그 사이를 메워줄 만한 선수가 좀 마땅치 않다. 이제 솔레르도 아쉬운 모습 그리고 비티니아도 기대했던 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바페가 빠졌을 때 직접적으로 골문을 타격해줄 만한 선수가 조금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또 노출을 했기 때문에 파리는 이제 기대했던 선수들의 면면 그런 우승 후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은바페 선수를 좀 보니까 부상을 당해서 뭐 쉬었다고 하긴 하지만 풀타임 뛰어도 괜찮았었을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선발 라인업에 쓰고 폼이 안 좋았다면 바꾸던지 아니면 좀 체력 관리해줘야 된다면 빼던지 이랬으면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을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후반전에 굉장히 잘했어요. 이제 바이언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바이언이 이기기는 했고 또 PSG가 좀 아쉬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바이언도 엄청 잘했다고 보긴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특히 이제 주도권을 이제 점유율 60%를 잡을 정도로 주도권을 잡고 있었음에도 골을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그리고 파리가 완벽하게 수비진을 구축하고 있었을 때 이제 단조로운 공격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골이다 싶은 기회가 되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력적인 부분, 공격 전개 부분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2차전에 은바페가 정상 컨디션으로 풀타임을 뛴다면 바이언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바이언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바페 선수가 뛰는 파리는 또 다르기 때문에 2차전에는 또 어떤 선발 라인업이 구성되고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